안녕하세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느껴지는 계절인데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햇빛 일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이런 날씨 변화에 유난히 민감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과 관련한 것들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에다 이웃 간의 정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양극화라든지 가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러저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우울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울증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호르몬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호르몬이 정상인보다 적게 분비되는데요. 세로토닌은 중추신경계, 위장관, 혈소판 같은 데 존재하는데 행복감을 포함한 광범위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적당히 잘 분비되어야 기분도 좋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도파민도 집중력이 생기게 하고 에너지가 흘러 넘치게 하고 활력을 주면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고 도파민이 있어야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도 잘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도파민을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물질이다 라고 해요. 노르에피네프린은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 충격 같은 거를 해도 심장이 뛰지 않고 축 처질 때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면 심장 수축력이 살아나면서 심장이 살아나는데요.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은 심장 박동을 자극해서 심장 수축의 빈도와 강도를 증대시켜서 심장에서 방출되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적당히 높여서 활력이 생기게 하죠. 물론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면 고혈압이 되기도 하지만 적당량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분비되고 제 역할을 하면 다시 줄어들고 이 조절이 잘 이루어지는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이런 호르몬들 분비량이 적게 분비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우울증에 쓰는 약들은 세로토닌, 도파민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현재 우울증에 처방하는 약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세로토닌 양을 높여주도록 하는 약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고 두 번째로 노르에피네프린 양을 늘려주는 약을 선택적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고 세 번째는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동시에 늘려주는 약을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약들은 약물 치료 효과가 5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고 무엇보다도 뇌 쪽에 작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인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러한 호르몬들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라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진통제 같은 부작용보다는 훨씬 강도가 세다고 봐야죠. 특히 뇌 신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더 그래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불면증이나 불안감, 초조감, 식욕감퇴, 성욕감퇴 같은 것이 있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자살 충동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던 유명인들이 어느 날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이 약을 먹으면
세로토닌 양을 늘려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서 우울증은 잠시 사라지는데 너무 약이 지속되다 보면 행복감의 극치 상태에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무서운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물론 이 약에 대한 반응성도 개인마다 다양한데 안전하게 잘 적응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불행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울증 초기부터 바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운동요법이나 영양요법 이런 것을 먼저 시도해 보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영양학적 측면에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을 예전에 어느 영양학 강의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우울증 발병 원인으로 첫째는 만성염증의 활성, 두 번째는 BDNF 분비 감소와 이에 따른 신경 가소성 위축, 세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 과잉 분비, 네 번째는 내분비 호르몬 불균형, 다섯 번째는 폐색성 뇌혈류장애, 여섯 번째는 MTHF 결핍으로 인한 BH4 생성 감소, 일곱 번째로는 장내 균총 환경 불균형. 이렇게 대략 7가지 정도를 영양학적 관점에서 우울증의 발병 원인으로 보는데요. 이 7가지에 대한 내용은 일반인들께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